혹시 박 맞으세요? 아니요. 근데 누구세요? 여기 혹시 경매에 나온 걸 알고 계세요? 아니요. 집중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있을 때까지 있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혹시 언제 입주하셨어요? 1월 26일 올해요? 경매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계약할 때 이렇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임장하러 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임장을 와야 됩니다. 남들이 힘들 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사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온 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금색깔 샤시로 되어 있는 골든캐슬 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골든캐슬이라서 샤시를 금색으로 했나? 순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샤시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2-21번지고요 사건 번호는 23타경 41797 사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가는 17억 3천에 시작을 해서 한 번 유찰돼서 12억 1,3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억 정도가 저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면적은 98.5평, 건물 면적은 215평 정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외부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연식이 좀 있어 보이죠? 14년도 11월 13일 날 사용 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고 2층은 다가구 주택 4가구, 3층 3가구, 4층 3가구, 총 10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을 한번 외부부터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 지금 외관은 전체적으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식이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좀 주차 라인 있고 여기는 좀 주차 라인은 없어요. 주차 라인은 없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를 한 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한 대, 2대 안쪽에도 될 수 있고요. 한 13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총 10가구의 물건이잖아요. 인근에 보면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이쪽에도 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은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차량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이 가능한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장인 분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텍스가 따로 까지거나 마감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됐다 보니까 앤틱한 느낌은 들지만 따로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수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이쪽에도 CCTV가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공동 현관문이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함을 한번 보면요, 거주를 대부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204호나 이쪽은 현재 다 공실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 201호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기는 현재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건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기 계량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201호, 203호, 204호 여기도 다 그렇죠. 현재 살아있는 곳이 202호나 301호 2개 호실 정도만 현재 거주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날짜를 보면 24년도 2월 16일 날 다 공급이 정지가 됐어요. 이때 이후로는 아마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 계량기도 봤으니까 도시가스 계량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뒤로 건물로 넘어왔습니다. 3개 정도가 잠겨 있어요. 201호랑 301호는 지금 열려 있거든요. 현재 2개 호실만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다 공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명도할 때도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도 한번 봐야겠죠. 측면으로 왔는데요, 인조 대리석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옷이 보이죠. 아마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사실 완전한 코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토지 자체는 코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쪽이 전면이거든요. 아까 여기 찍었던 데가 측면이에요.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완벽한 코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코너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창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벽이랑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앞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토지나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다가구보다는 훨씬 더 우량한 위치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이나 측면이나 봤었을 때는 외관상에 따로 특이한 하자나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내부 들어왔는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불이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하나 자체도 잘 안 들어와서 굉장히 좀 어두워요. 오랫동안 좀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층에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뭐 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비용 좀 산출하셔가지고 또 따로 수리해야 될 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1호, 402호, 403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4층에는 세 가구가 되어 있고 딱 봐도 여기는 지금 주인 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층에는 구성이 1.5룸 하나, 2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가 있는데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에 다락까지 존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매수하실 분들 중에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인 세대가 좀 크다 보니까 메리트가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옥상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타일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페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바닥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깨끗해요. 여기 위에는 페인트를 새로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등이 좀 빠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크게 나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옥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방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낙찰 받으면 정리를 하면 되고요. 방수층이 깨지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방수를 나중엔 한번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옥상은 복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천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 다락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이제 다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탐문을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 번 더 입찰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페인트들이 까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까져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누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페인트는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빗물 같은 경우를 벽이 흡수해 가지고 안으로 또 스며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용 산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여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저기 위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인 것 같습니다. 따로 방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방수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2호가 전세권 등기자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벨을 눌러도 좀 열어주시지 않거든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복도에 크랙이 가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2룸이 2개, 3룸이 1개입니다. 3층 원룸이 하나도 없어요. 구성이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쪽지가 붙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2층도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바닥에 보면 이 돌들이 좀 약간 물 먹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 2호, 3호, 4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형 원룸 하나, 1.5룸 하나, 2룸 하나, 3룸 하나 각각 하나씩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2층입니다. 2층 한번 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맞으세요? 아니요. 근데 누구세요? 여기 혹시 경매 나온 건 알고 계세요? 아니요? 여기 지금 건물이 경매가 나와가지고 진행 중이거든요. 며칠 전에 집중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있을 때까지 있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때까지 있고 원래 8월 20일 치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 기일이 8월 12일 날 경매가 진행이 돼요. 이때 낙찰이 되면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한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 될 것 같거든요. 3천에 75만 원에 거주하고 계세요. 60인데 165만 원에 거주하고 계세요. 혹시 언제 입주하셨어요? 1월 26일 올해요? 네. 8월에 계약을 했고 2월에 경매가 들어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냥 단기간에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계약할 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못 들으셨구나. 상황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단기간에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지금 거주하면서 뭐 불편한 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세요? 여기 거주하면서 소음이 있다든지 그건 없고요. 그 엘리베이터나 벽도 불이 엄청 안 들어와요. 물이 새거나 뭐 그런 건 그런 거는 없어요. 내부 이렇게 혹시 저희가 수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깨끗한데요? 따로 뭐 수리는 에어컨은 원래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었던 건가요? 네, 원래 옵션이었고 여기 그게 없던데요? 분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수리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네요.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비는 자기가 쓴 만큼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럼 뭐 공용 관리비, 뭐 청소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전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5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 타경 41797 사건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2-21번지입니다. 현재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 감정가는 약 17억 3천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유찰돼서 5억 저감된 금액인 12억 1,300만 원의 최저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24년도 8월 12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98.5평, 건물 면적은 215.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4년도 11월 13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에 4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3가구로 총 10가구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2층은 분리형 원룸 하나, 1.5룸 하나, 2룸 하나, 3룸 하나 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2룸이 2개, 3룸 하나,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하나, 2룸 하나, 주인 세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 플러스로 다락까지 존재하는 주인 세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 물건지 인근에는 평택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송탄 일반산업단지, 삼성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바로 법원이 있거든요. 법원 건너편에 삼성 셔틀버스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선 도보 한 2-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셔틀버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너무 멀면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여기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셔틀버스까지 가깝기 때문에 삼성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보면 공원이 3개나 있습니다. 산책하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주변에는 평택지방법원과 검찰청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 상권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월세 시세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불량 원룸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7월 준공된 물건이 300에 40만원, 관리비 10만원 별도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300에 55만원, 13년 준공된 물건이 2룸 300에 62만원, 관리비 8만원 별도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14년 준공 기준으로 해서 1000에 91만원, 관리비 10만원 별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인 세대랑 3룸이랑은 또 차이가 있겠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300에 1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조사한 대로 계산해 보니까요, 분리형 원룸은 300에 40만원, 1.5룸은 600에 110, 2룸은 1200에 248만원, 3룸은 2000에 182만원, 주인 세대는 300에 100으로 했었을 때 총합 보증금은 4400, 월세는 한 68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비는 별도인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받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월세는 아마 한 8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그냥 최저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대출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대출은 낙찰가 기준으로 한 85%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약 10억 4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한 5.2%로 계산해 보니까 월 이자가 444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관리비를 뺀 금액이 한 6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680만 원에서 월 이자 444만 원을 빼보니까요, 순 월세는 한 236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직접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340만 원 정도의 순 월세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실투자금은 약 1억 9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증금을 4,400만 원을 다 회수할 수 있다면 최종 실투자금은 약 1억 4,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명도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기 전에 임장 오셔가지고 해당 금액은 산출하고 입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무려 19%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1억 5천 정도 투자금으로 해서 수도권에 토지 100평
건물 한 200평짜리의 다가구 통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경매가 아니고서는 일반 매매에서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이런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을 하셔야 취득할 때부터 안전마진을 안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리스크가 존재를 했을 때도 그 안전마진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리스크를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경매로 우린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겠죠. 제가 주변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지가 94평이고요. 연면적이 169평, 16년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23년도 10월 달에 15억 4,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물건은 토지도 더 크고 건물도 더 크죠. 근데 15억 4,400에 실거래가 됐고 저희 물건은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물건이 조금 더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거래가 된 물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 옆에 보이는 로즈힐이라는 건물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23년도 10월달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15억 4,4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었던 물건이죠. 그런데 토지 위치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토지가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한쪽 면만 트여져 있고 양옆에는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측면까지 다 트여져 있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고 하면 저희 물건이 조금 더 우량하지 않을까. 게다가 건물도 45평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물 크기에서도 가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12가구예요. 저희 물건 10가구이기 때문에 가구 수는 이 물건이 더 많다라고 해서 수익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12가구가 전부 다 원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다 구성이 섞여 있잖아요. 가구 수가 적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우리 물건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옥상부터 해가지고 내부 복도도 보고 2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랑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내부까지 좀 살펴를 봤거든요. 뭐 촬영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내부를 다 봤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매 나오기 전에 거주하신 분은 아니고 경매가 나오고 나서 여기 소유자분과 단기 임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한 6개월 정도 거주하는 걸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임대 가격은 100에 65만 원에 1.5룸에 거주하고 계시고 올해까지는 더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따로 누수가 있거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하나 뽑자고 하면 여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보여드렸지만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불이 잘 안 들어와요. 어둡거나 아니면 깜빡깜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말고는 특별하게 살면서 불편한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내부를 한번 정확히 봤잖아요. 한 1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샤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래돼 보이는 느낌의 샤시도 아니었고요. 도배도 깨끗하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싱크대도 제가 봤을 땐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깔끔했어요.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도배나 청소 정도만 깔끔하게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임대에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한두 가구 빼고는 현재 다 공실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랫동안 공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도 하시고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매매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임대 수요는 얼마인지, 월세는 어느 정도 금액에 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